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춥죠. 자, 이번에는요, 앞에 했던 취득세, 중과세, 잠시 특례세율 할 겁니다. 특례세율 144쪽입니다. 특례세율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납세 절차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넘어갈 겁니다. 자, 취득세가 세법에서 첫 단계인 취득세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공부까지 한다면 부담될 때는 취득세 위주로 계속 반복하세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취득세 위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빨리 따라옵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자, 취득세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율을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취득세는 세율 자체가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자, 표준 세율 의미가 뭐죠? 조정 가능하다. 조정 가능하니까 뭐를 적용한다? 탄력 세율입니다. 라는 거죠. 탄력 세율 몇 프로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100%, 50% 봅니다. 이것은 취득세뿐이 아니라 등록 면허세, 재산세도 이 말이 계속 옵니다. 전부 다 한 번 암기를 해야 되죠. 50% 됐나요? 표준 세율, 탄력 세율 계속 사용한다. 자, 그런데 중과세 대상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고, 자, 같은 취득 물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죠. 취득 물건이. 근데 세율이 2개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근데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무슨 세율? 높은 세율. 자, 내가 교재할 때 이런 부분을 밑줄 거세요 했죠. 이런 밑줄 부분만 여러분 정리를 잘 하면 돼요. 자, 취득 물건이 뭐다? 공유물입니다 할 때, 공유물은 뭐죠? 한 사람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명의로 취득한 거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각자 지분이 있겠죠. 취득 지분 가액이죠. 지분 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취득 형태가 우리가 뭐냐? 원시 취득 있고 승계 취득 있고 간주 취득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계를 했죠.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이 1000분의 44%. 내가 다른 거는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라고 해요. 강의 시간만 잘 안 빠지고 들으라 했어요. 근데 요거는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취득세 표준 세율은 4%, 3.5%, 3%, 그 다음에 2.8%, 2.3%가 있습니다. 취득은 가장 낮은 세율이 모든 분할 행위적인 문제는 전부 다 1000분의 23을 제외하고, 원시 취득했다, 토지를 매립 간척했다, 건물을 건축했다, 이런 걸 원시 취득할 때는 2.8%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죠. 자, 승계 취득할 때는 여기 몇 프로를 하죠? 예, 유상 승계 있죠. 유상, 그 다음에 정려, 그 다음에 상속,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청년은 승계 취득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너가 유상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라면 이렇게, 너가 취득한 부동산이 유상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렇게 되죠. 자, 정년은 누가 정려받았느냐를 기준하죠. 비영리 사업자가. 자, 상속은 뭐냐? 농지를 상속받으면. 자,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은 기존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하는 거죠. 자, 한 칸 건너뛴 세율. 자, 3% 적용하고요. 여기서 한 칸 건너뛴 세율 2.8% 적용하고, 여기서 한 칸 건너뛴 건 없죠. 그러면 2.3%. 자, 이거를 암기하려고 노력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을 유상 취득하다면 가액에 따라 차등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6, 9 기준입니다. 6, 9. 자, 6억 이하입니다. 자, 여기는 1%만 정해요. 그 다음 요 사이에 있고 9억 초과입니다. 초과는 3%로 적용한다. 자, 이 표준 세율을 알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 세율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취득 행위와 그 다음에 사실 취득과 그 다음에 공시, 등기 세금이 합쳐진 세율을 말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 사실 취득은 세율이 전부 다 몇 프로입니까? 2%. 2%. 등기 세율은 여러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뭐다? 표준 세율이란다. 알겠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실 취득을 의미하는 세율은
방금 2% 이거를 불러주는 용어가 있다 했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중과세하는 중과 기준 세율이다. 중과 기준 세율입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취득세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고 최대한 취득세를 깨치려 노력하면은 다른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나 그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취득세만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거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장 복잡하다 있어요. 취득세만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공법, 민법상의 용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죠. 뭐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 기둥 5가지를 먼저 암기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사실 취득만 가지고 가서는 2%가 있고 등기를 해야만 등기해야 되는 공시에 대한 세금이 통합됐다. 오늘 강의에서 이걸 알아야만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144쪽에 5번 세율을 특례 있습니다. 자, 그거 펼쳐보죠. 자, 여기 이제 특례 세율인데 자, 지금 요 5가지 세율은 방금 뭐라고 했나요? 사실취득과 등기행위가 등기를 함으로써 내는 세금이 통합되어 있는 세율이다. 이렇게 했죠. 이 5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취득행위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 저 뭡니까? 사실취득. 너의 행위적인 문제는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시, 등기에 대한 세금은 내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세금은 부과 안 되죠. 2%가. 등기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율이 무슨 세율이야? 표준 세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취득이 없다면 있죠. 표준 세율이겠죠. 자, 이 표준 세율과 뭐가 있어요? 사실취득 2%가 있죠. 마이너스 무엇을 뺀다? 중과 기준 세율을 빼면 무슨 세율만 남는다? 등기 세율만 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율에서 사실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행위만 있다면 표준 세율에서 요거를 2%로 말해놨지만 우리 시험에는 2% 이렇게 안 옵니다. 어떤 용어 논다고요? 중과 기준 세율. 그리고 취득세에서 말하는 중과 기준 세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세율이 등기다 하는 거죠.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 교재 보니까 144쪽 있죠. 자, 144쪽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한매 등기달 병행한다 있죠. 자, 한매라는 것은 내가 앞 시간에도 말했죠. 한매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잠시 이전 등기했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죠. 그러면 한 매수자는 내가 등기 이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되돌려 줘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나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등기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매란 말만 알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느냐?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의 한매 특약 내용이에요. 그 민법 내용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법률에 있어요. 법률. 자, 이 법률에 의한 한매건 힘든데 이 법률에 의한 한매건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다? 2차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2차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되나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정비법 이런 데서 한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뭡니까? A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하죠. 택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뭡니까? 사업시 이제 토지를 이전 등기해줘요. 개발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죠. 예, 그건 법률에 의한 한매입니다. 그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는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다. 이거는 공법, 요거는 민법 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아까 취득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합류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유 취득할 때 취득세 적용 방법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분가액에 각각 세율이 정한다 했죠. 됐나요? 그런데 공유 취득할 때 각각 지분가액에 각각 세율을 하는데 그럼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가진다 했어요? 소유권을 각자가 전부를 가진다 했죠. 일부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공유물을 매각할 때는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매각할 수 있다. 그거는 민법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을 지분 변동 없이 분할했다면 이미 자기들이 취득한 물건을 분할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눴으니까 취득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방금 나누기 전에는 뭡니까? 각자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분할이 되어버렸죠. 분할돼서는 이제 각자가 다른 사람 거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거를 분할 등기를 하죠. 소유권 분할 등기. 자, 이거 세율 적용할 때 설명했죠. 자, 여기서 분할이란 말에서 뭐 한다? 없다. 근데 지분 변동이 없어야 되죠. 근데 기존에 내 지분이 만약에 30%였어요. 30%. 그럼 분할을 하니까 지분이 35%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5%된 부분 있죠. 5%는 취득이란 말이에요. 5%는. 알겠어요? 그럼 5%는 취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초과분은 뭡니까? 가세가 되니까 요 문제가 나올 때 초과분은 포함시켜야 됩니까? 제외해야 됩니까? 제외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됐나요? 분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방금 1번 내용은 그대로 여기 있고, 그 다음 방금 이 공유물 분할은 우리 교재는 몇 번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 몇 번 있다고요? 우리 공유 4번 내용이고, 자, 그럼 분할을 봤으니까 이와 관계된 내용이 거기 밑에 몇 번 있나요? 6번 있죠. 6번. 자, 6번에도 뭐가 있나요? 맨 끝에 분할돼 있죠. 확인했나요? 그럼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똑같은 공유물 분할이라고요. 예, 분할. 그리고 요와 관계 있는 것이 몇 번이 있느냐? 3번 있어요. 자, 3번은 반대가 뭐죠? 합병돼 있죠. 요 두 개는 뭐다? 분할이고 요 두 개는 합병이죠. 합병도 취득이 없는 거죠. 안개하지만 생각하시라고. 낱말의 뜻을 이해하면은 이게 취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자, 그다음 그래서 방금 연관한 것이 방금 분할이 있었죠. 분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다? 분할이죠. 분할. 예, 재산 분할이죠. 그다음 요거는 합병이죠. 그럼 분할은 취득이 없고 합병도 취득이 없는 거죠. 예,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 방금 요거 5번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 있어요. 높은 내용.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요게 이 두 가지는 자 5번과 6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건축물 이전 있어요. 이전. 예, 이전은 어떤 내용 중에 하나일까요? 건축 행위 중에 하나죠. 건축 행위 중에 하나가 뭐다? 이전이죠. 자, 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일 대지상에 요게 뭐가 있었다? 이 장소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 됐나요? 자, 그럼 A 장소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물을 뭐하고 분해를 한다는 거죠. 분리를 시킨다고요. 분해 건축물을 동일 대지상에 B라는 장소에 그대로 옮겨간 것을 이전이라 한다고요. 됐나요? 해체가 아니고 해체를 한다는 것은 요것도 따져보면 해체 개념인데 우리가 이전이라는 개념은 주체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분해를 시키고 그 조각조각 분해된 것을 그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이전 행위라고요. 자, 그러면 A 장소에 있는 건축물을 분해시켜서 B라는 장소에 옮겨서 조립을 했죠. 그럼 기존 건축물을 옮겼으니까 취득이 없죠. 자, 그런 취득이 없어. 근데 이전 후에도 종전 건축물 가액이 이전 후에 가액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변화가 없으면 취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종전 건축물이 보다 가액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액이 높아진 것은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도 종전 건축물 가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취득이 되므로 아까 우리는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예, 초과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가로 열고 놓으면 무조건 제외가 놓을 밖에 없어요. 초과분은 제외, 초과분은 제외. 아까 지분 초과분도 제외, 가액 초과분도 제외. 됐나요? 예, 요것도 요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낱말의 이전
이제는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새로운 건축물 취득이 없더라 하는 거죠. 취득이 없더라 인식했죠. 그런데 여기서요. 자, 5번 6번 있어요. 이 5번 6번은 취득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은 국가가 정해준 대로 따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으로 있어요. 상속. 상속 취득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취득 맞죠? 상속받는 취득이 맞아요. 그래서 상속도 취득 맞다. 그런데 너가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하는 거죠. 1가구 1주택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은 것은 사실 취득입니다. 근데 너가 받은 것이 뭐냐? 주택이고 너가 받은 것이 농지라면 이 생활 근거지고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 너가 받아가 1가구에 하나만 주택이에요. 주택 한 채만 소유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취득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준 조건을 붙여주니까 이 조건이 충족할 때만 사실 취득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주택을 본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올 때는 등기 세금만 내라 이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농지 있어요. 농지 이거는 감면 농지라고 해요. 감면 농지 요건이 되면 요 요건은 충족하면 취득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등기 세금을 내라 하는 거죠.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1주택을 받으면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되죠? 그때는 혜택이 없어. 2.8% 다 내야 된다고요. 주택 상속은. 되나요? 자, 요것도 요 안에 내용을 묻지 않아요. 내용을 묻지 않은데 이것은 돌아가시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죠. 돌아가시면 농지를 남겼는데 그 밑에 있는 직계 비속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의 농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경작을 한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감면 농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럼 농지를 받아도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때는 2.3% 다 내라 하는 거죠. 그는 이거는 국가가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농지에 대해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요거는 요건을 갖춰야만이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5쪽. 자, 이제 145쪽 내용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은 취득은 있으나 있어요. 자, 취득은 있으나 등기, 소유권에 대한 등기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취득 등기 세율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했죠? 이 등기 세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취득은 몇 프로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자, 2%를 뭐라고 하죠? 중과 기준 세율이죠. 그래서 145쪽에 가로 2번은 취득, 어제 등 기타 세율 적용 특례 있죠. 자, 요거는 뭐만 적용? 첫 번째 끝에 뭐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가운데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자, 문제에서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는 말이 계속 인정해야 되죠. 중과 기준을 뭘 하면 다 사실 취득. 취득만 인정되고 등기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이해가 많은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뭐 된다? 취득은 있으나 등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은요. 자, 요거 사실 취득은 있으나 소유권 등기가 없더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2%만 적용해야 되겠죠.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1번 내용이 있어요. 1번에서 몇 번까지 내용이냐? 3번까지 내용. 1번에서 3번까지 내용이 우리는 취득이 있는데 사실 취득이면 소유권 등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취득이 아닌 취득이 뭐죠? 간주 취득이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다. 그럼 간주 취득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없죠. 간주 취득은 사실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없어요. 이게 뭐죠? 개수가 되죠. 자, 2번에 보니까
뭐가 돼 있나요, 그게? 원 2번에 보니까 차량 기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 있고 그다음 토지 지목 변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이 가점 주주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전부 다 뭐다? 간주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심할 것은 어디 장난칠까요? 요 여러분 교재에 1번 이 개수에 장난친다고요. 아까 개수를 해서 개수는 건축물을 수선하는 거죠. 수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부분에 의한 가액이 증가됐어요. 근데 그 증가된 부분에 무슨 증가분이 있다면 면적 증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행위죠. 그럼 이 원시 취득은 소유권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제외. 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 전부 다 보니까 지분 초과분 제외. 네? 지분 초과분 제외. 가액 초과분 제외. 면적 증가분 제외. 가로 속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이 된다? 제외. 가로를 줬을 때는 포함이란 말이 답이 없어요. 가로를 줬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포함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아니,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잖아. 답을 잘 맞추는 거. 가로가 들은 것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갔다고요? 제외 들어갔지. 포함이란 말이 없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어디 쓰느냐면은 145쪽에 145 원 4번에 보면 맨 끝에 제외돼 있잖아요. 왜? 지분 초과분은 제외. 그 이유를 이유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외가 뭐냐? 원 5번에 그게 또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 뭐냐? 제외시킨다는 뜻이었고 제외라고요. 그 다음에 145쪽이 가로 2번에 원 1번 있죠. 원 1번에 가운데 가로가 있잖아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3을 적용하니까 제외 됐죠. 면적 증가분은 제외 있어요. 요거는 원시 취득이니까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그래서 1번에서 이 4부 여기 나는 1번, 4번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까지가 뭐냐?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다. 이해를 하시라고요. 암기가 아니라고요.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죠. 취득은 소유권 등기는 사실 취득 행위가 돼야 되죠. 자, 그다음 간단하면서도 엄청 중요한 거죠. 요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용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임시라는 말 때문에 잘 하면 되죠. 임시.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교재에 몇 페이지 있을까요? 할 때 임시 사용 건축물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서 빠져있네요. 빠졌어. 자, 8번 내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8번 내용에서 빠져있네요. 8번 내용에 저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있는데 이 5번 내용은 엄청 중요하네요. 시험에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됐나요? 내가 저기 말하는 임시 건축물. 됐나요? 자, 여기서 낱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요 말을 빼면 뭐죠? 건축물이죠. 이 말을 빼면 건축물이잖아요. 건축은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가세 대상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임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계속 종속하지 못하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미래에 이 문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계속 존속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잠깐의 철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서요. 임시는 뭐다?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시라는 것은 기간을 몇 년을 두고 할까요? 1년 기준입니다. 몇 년 기준? 1년. 그럼 1년을 주니까 두 개가 나눠지겠죠. 하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철거될 경우가 있고 그 건축물이 모델하우스나 공사현장 사무소나 한밭집이나 이런 것들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마세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년을 초과한다면 과세가 되는데 과세 행위라도 뭡니까? 등기가 없죠. 등기가 없죠. 그래서 뭐만 중과 기준 세율만 2%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과세에서 별골 5선주, 별장, 골퍼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 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과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용은 지문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 이런 기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실수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는 뭐냐? 외국인 소유인데 가전의 물건을 임차해서 수입합니다. 수입. 근데 수입해도 당연히 취득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연부로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유상 취득입니다. 취득세 유상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죠? 취득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됐나요? 그럼 사실상 잔금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부상으로 가야 되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자, 그럼 계약서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입니다. 이것을 취득세의 유상행위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유상거래의 취득일은 잔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계약상이라고요. 그럼 연부취득은 뭐라고 했어요? 연부라는 것은 내가 대금 지급을 1년, 2년 이상,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을 연부취득이죠. 만약에 10년 분할한다면 잔금률이 10년 후가 되니까 10년 후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유상행위지만 별도로 뭐합니까? 매해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을 하고 그때 지급하는 금액만큼만 세금 내라. 그러면 연부취득이니까 매도 계약자는 대금이 완납되지 못했잖아요. 등기 이전 안 해주겠죠. 등기 이전을 안 해주겠죠. 그 등기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연부취득이니까 등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요것도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뭐가 됐나요? 지적 공부상 있어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입니다. 자, 묘지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자기들 조상을 모시고 있죠. 우리나라 조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조상을. 자, 그래서 우리가 조상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강하게 나가죠.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구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선 공시가 뭐예요?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저를 보유하겠죠. 자, 취득할 때는 뭐가 된다? 취득세를. 각종 설정 행위를 하면 등록하면 등록 매너세를. 보유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구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할 때는 여기는 취득을 2% 중과 기준세금을 내고 거기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마세요 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됐나요? 그럼 그 묘지에다가 각종 뭐 저당권 설정이나 그 묘지에다가 가등기 설정이나 이런 설정 행위를 할 때 등록 매너세는 세금 내지 마세요. 비과세 규정을 만들어놨고 그 묘지란 무덤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덤을. 그럼 재산세도 비과세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구상 지목이 묘지 무덤 놓으면 이 내용이 어디 논다? 취득세도 놓지만 등록 매너세도 재산세도 논다. 알겠어요? 등록 매너세와 재산세는 아예 뭡니까? 세금 부과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취득일 때도 뭡니까? 소유권 등기 내지 말고 2% 내고 끝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요 내용은 우리가 취득 시기에 있었죠. 또는 가세 표준에 있었고 납세 의무자의 내용이 있었어요. 자, 뭐가 됐어요? 공법에 의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있는데 정원 또는 부속 시설을 갖추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겠죠. 근데 내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토지는 이미 취득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냐, 정원 등 부속 시설을 갖추니까 토지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취득입니까? 이미 토지 등기는 돼 있잖아요. 요거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요. 간주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간주 취득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특례 세율 2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있고 둘 다 적용되지 않은 특례 세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 했어요. 가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요. 내용을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중과세는 이런 종류가 있어 정도만 보고 끝내라고 했어요. 네. 취득세. 네. 자, 앞 시간에 했던 중과세율 간단히 훑어볼 때 몇 페이지 있을까요? 할 때 137쪽을 보세요. 137쪽. 그게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있죠. 자, 크게 몇 가지 나눴어요. 1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총 중과세는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자, 이렇게 타이틀만 간단히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가 되느냐, 이게 표준세율에 있어요. 우리 아주 시험 때는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표준세율에, 그리고 표준세율 있죠. 중과기준세율 Y이 있어요. 그럼 중과기준 몇 프로요? 2%를 뜻하죠. 근데 나중에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가 동일하죠. 모든 취득이 동일한 세율이 2%죠. 사실취득이죠. 그래서 그것이 2%가 중과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이 몇 배 하라고요? 2배 하세요. 2배 하세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것이? 4%를 더 추가해서 내라 이 말이에요. 4%. 근데 이 4%를 추가해서 내는 세금이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어느 지역이다? 가미력제권 내 공장에 대한 취득행위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미력제권 내 법인에 대한 취득이 중과된다면 100분의 200을 하세요. 100분의 200 됐나요? 내용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죠? 가미력제권이죠. 이 가미력제권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수도권. 근데 수도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가 가밀한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를 더 유입하면 안 되니까 인구 유입을 가져오는 원인이 뭡니까? 돈벌이죠. 돈벌이. 그럼 공장은 일자리가 많은 데죠. 법인도 일자리 많은 데죠. 그러면 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 사람이 더 유입되겠죠. 법인을 설립하면 더 유입되겠죠. 그럼 이런 행위를 하면은 너희들은 인구 유입을 가져오니까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알겠어요? 그래도 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것을 한다 하는 거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년도부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무슨 취득과 사실취득과 그 다음에 등기세율이 2011년 통합됐다 했어요. 그럼 통합되기 전에 사실취득은 2%고 등기세율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가미력제권은 통합되기 전에 이 사실취득행위에 대해서 3배 중과했어요. 3배. 그래서 2%가 된 세율이고 등기는 중과가 안 했어요. 이것을 이제 합쳤죠. 통합되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통합된 것이 한 개 노죠. 그래서 표준세율은 그대로 있죠. 그 남아있는 2%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2%가 두 개니까 2%가 뭐냐? 중과기준세를 2배 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2배를 더해 준 거죠. 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하나는 역시 똑같은 말. 표준세율에 중과세 할 때는 에 놔죠.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몇 분을 합한다고요? 100분의 400. 그러면 방식은 똑같잖아요. 자, 표준 세율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은 2%를 의미하고 100분의 400은 4배를 뜻하죠. 근데 문장은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는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하는 중과가 있고 2배 하는 중과가 있고 100분의 400 하는 중과가 있죠. 100분의 200, 100분의 400.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사치성 재산이다. 무슨 재산? 사치재산. 이거 안에 내용은 몰라도 좋지만 종류는 알아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사치재산, 별장, 별장. 자,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별골 오선주 5가지. 알겠어요? 별골 오선주 5가지를 사치성 재산입니다. 요 사치성 재산도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사실취득과 등기세율이 있는데 사실취득은 2%고 등기세율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이 사실취득이 5배 중과였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요. 근데 2011년부터 이 통합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통합된 걸 하나 넣어줘. 이게 뭐다? 표준세율. 그럼 2%가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래서 2%의 4배다. 4배를 더한다. 이것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표준세율의, 요거는 표준세율에다가 몇 배 했어요? 앞에를 먼저, 그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을 먼저 했네요. 3배를 먼저 곱했어요. 3배를 먼저 곱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아까 중과 기준 세율 2%죠. 그래서 100분의 200 역시 2배죠. 빼네요. 뺀다 하는 거죠. 자, 요것은 어디 지역을 말하냐? 대도시에 대한 법인과 대도시에 대한 공장에 대한 요건입니다. 근데 아까 가밀액 조건도 뭐였죠? 공장 법인이죠. 아까 가밀액 조건도 뭐였죠? 공장 법인이죠. 요게 대도시도 공장 법인 행위가 중과되는 거예요. 자, 대도시는 어딜까요? 예, 인구 50만 이상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지역이고 우리 여기 세법에서 말하는 이 대도시는 수도권을 말해요. 뭐라고요? 수도권 내에 있어요. 자, 우리 세법상에 말하는 대도시는 어디라고요? 수도권 내에 있어요. 그럼 수도권은 어디를 말해요? 서울특별시, 그다음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거를 수도권이에요. 됐나요? 요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요. 그래서 그 수도권 내에 또 특별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뭐다? 아까 가밀 억제권이라고. 네? 수도권 전체 지역을 뭐다? 대도시다 이 말이에요. 역시 법인 공장강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있는 중간은 사실취득 2%가 있고 등기가 있는데 요 등기 세율이 3배 중과였어요. 등기가 3배 중과였어요. 사실취득은 중과세를 안 했어요. 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세율이 한 개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은 요거는 세율이 여러 종류잖아요. 아까 요 앞에 중과할 때는 2%, 2%, 2%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세율이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매하죠. 근데 우리 사람 머리가 참 좋아요. 예. 요거 실제 적용된 세율은 아니지만 요것도 임의로 2%, 2%를 넣어주면 이것을 통합한 세율이 무슨 세율이죠? 표준세율이죠. 그럼 표준세율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래서 일단 표준세율에다가 몇 배 했어요? 3배를 했어요. 한 후에 요거는 실제로 적용된 세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율을 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적용될 세율인데 요것을 임의로 2%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한 후에 여기 2% 2개를 빼죠. 그래서 2%에다가 곱하기 2배를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종류가 3종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부가징수 가겠습니다. 부가징수. 자, 149조 갑니다. 149조.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가세 요건들 다 설명드렸죠. 취득세의 가세 요건들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세금을 산출했으니까 가세권자가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는 거죠. 부가징수를 비해봐야 돼요. 부가징수. 자, 부가징수. 자, 그 부가징수가 납세 절차인데요. 예, 넘기면 150페이지에 보니까 150표니까 바로 위에 가로 3번, 가로 4번 있는데요. 가로 3번 별표시 1개, 가로 4번도 별표시 1개 있는데, 가로 3번에 보면 취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밑줄 껐고요. 자, 150페이지 가로 3번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죠. 그럼 그때는 납세지를 어디 하느냐? 취득 물건 소재지로 하세요. 이거 한번 밑줄 꺼놓고요. 자, 그 다음 2번 부가징수 있습니다. 부가징수. 자, 취득세 납세 절차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행위는 행위니까 가세권자가 그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럼 알지 못하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럼 신고를 해야만이 가세권자가 알죠. 그럼 가세권자 알았으니까 세금 계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신고주의다에 의한 확정이 되겠죠. 확정. 그럼 이 확정에 대한 징수는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다 이 말이야. 지방세니까 시, 군, 구에 뭐한다? 방금 신고한다 했죠. 신고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신고를 하니까 있어요.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죠. 결정. 확정 짓죠. 누가? 가세권자가. 그럼 결정하면은 이것을 뭡니까? 징수하기 위해서 뭘 발생한다? 납부서를 납세 의무자 주죠. 그럼 납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죠. 금고에. 그래서 항상 절차가 신고에 확정입니다.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니까 세액이 결정하더라. 그럼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주더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신고 납부에 의한 징수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납부는 우리가 관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납부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고 해요. 자, 납부하면은 거기에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한부 받고, 그 다음에 통지서 한부를 받고, 그 다음에 납세필 확인서를 한부를 받아요. 그런 후에 이 취득한 물건이 등기를 요하는 물건은 이제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 그럼 등기는 공시니까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권리를 보호한단 말이야. 그럼 국가기관은 뭐다? 수수료를 먼저 줘야 된다. 내가 수수료를 납부했어요 라는 증거자료로서 이거는 본인 보관용이고, 여기에 통지서 한부와 확인서 한부를 뭐한다? 첨부를 시켜야 돼요. 첨부. 됐나요? 내가 세금 냈다. 항상 공시를 할 때는 세금 납부가 안 되면 등기 등록 안 받아준다고요. 납부한 증거자료를 통지서, 확인서, 한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확인서라는 것은 등기 공무원이 확인해라 해서 확인서고, 자, 그러면 세금 납부했다 이 사람이 등기가 끝나면 통지서는 이 통지서를 다시 시군구에 보내줍니다. 그럼 시군구는 그 통지서 내용에 대해서 뭡니까? 가세 대장에 다시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첨부되고 나서 이제 본 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는 등기 안 됐죠? 1절차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절차에 의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 뭐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요게 그것을 법정 신고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페이지 2번에 부가징수의 가로 1번 징수 방법 있죠. 그게 무슨 납부? 신고 납부라고 했죠. 신고 납부.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 151쪽에 가로 3번 있습니다. 가로 3번 신고 및
납부라고 돼 있나요? 예, 신고의 납부 뭐 글 문장으로 꾀알 같은 글씨가 나 있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인데 신고비 납부에서 1번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취득세는 사실 취득이 있으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물건을 등기를 안 해도 사실 취득이 있다면 등기는 세금 내야 된다. 사실 취득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취득일부터입니다. 며칠 주느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등기를 하잖아 세금 내야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취득한 물을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60일. 근데 나중에 우리가 2차의 공법 아니면 민법에서도 이 말이 나오고 공법에서 이 말이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은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상적인 거래죠. 그러면 허가 받고 매매가 됐다면 거래 날짜가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자, 근데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은데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됐나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거래일은 매매일인데 허가 안 받는 상태에서 매매했죠? 여기 신고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 한다? 요 허가일부터 60일 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취득행위 중에 무슨 취득이 있다? 무상취득행위를 했어요. 무슨 취득? 무상취득. 자, 무상은 뭐가 있나요? 정려받아 취득하고 상속받아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정려와 상속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정려는 원래 취득일 언제 있어요?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근데 정려받거나 상속받으면 취득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세인 정려세가 추가될 수 있고 상속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정려를 받으면 반드시 정려세가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정려받은 것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는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낸 세금이고 네가 노동을 대가 없이 재산을 얻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정려세를 내게 된단 말이야. 상속도 마찬가지. 근데 현금을 정려받았다. 현금은 취득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정려세만 부담하면 돼요. 네, 상속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와 정려세도 상속세 정려받으면 상속세 정려세가 추가된다면 정려세는 정려받은 물건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해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해요. 그럼 취득세는 신고해야 되고 정려세도 신고해야 돼. 취득세도 신고해야 되고 상속세도 신고해야 돼. 신고 납부를. 그럼 기간이 각각 다르단 말이야. 그럼 국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상 취득할 때는 그 국세 위주인 정려세와 상속세법에 따라라. 그래서 통일시킨 거예요. 정려는 3개월 줍니다.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줍니다. 일반적인 모든 취득은 60일을 주지만 정려와 상속은 몇 개월 준다? 3개월, 6개월로 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요 앞입니다. 요 앞에. 요 앞에는 달을 말이래요. 달을. 우리 여기는 뭡니까? 취득일부터 이렇게 해놨죠. 요거는 달을 말일부터. 달을 말일부터 3개월, 6개월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기간을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달을 말일입니다. 그리고 정년은 방금 계약일인데 계약일이 3월 12일입니다. 그럼 3월 10일부터 3개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달을 말일인 3월 31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왜? 4, 5, 6.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 말이에요. 달을 말일부터. 알겠어요?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하면 뭡니까? 6월 12일까지 되죠. 근데 여기는 달을 말일부터라고요. 둘 다. 자, 그래서 요거 뭐 복잡한 암기가 아니고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돼요. 60일이다. 무상취득은 3개월, 6개월이 있다. 그런데
내가 상속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상속 재산이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재산을 내가 상속인들이 받아오려면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받아와요. 뭘 받는다?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돌아가신 분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누군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돌아가신 명의로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재산 사용도 못하면. 특히 우리가 부동산들이야 어차피 상속인들이 사용하면 되지만 예금 통장에 있는 거는 인출도 못해요. 손 대지를 못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참 몸이 아파서 내일 모레 죽겠어. 죽겠는데 요놈 저기서 자기 배우자도 애를 미고 맨날 뭡니까 술 먹고 놀만 다니고 돈만 펑펑 써. 나는 재산 많은데.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배우자가 n분의 1이 더 가져간다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한테 내 배우자한테 재산 보고 주기 싫어. 어떻게 하면 될까? 유언장을 남겨야 돼. 일단 유언장을 남겨야 돼. 유언장 남기도 이 상속인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뭐 할까요? 내도 가족 관계인데. 내도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요. 유류분 청구 소송해가지고 자기 어느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더 주기 싫어.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요.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증여 신탁을 해놔. 그럼 이거는 내 아니 내가 유언을 남긴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재산 손대지 못해. 그는 유류분 청구를 해도 가져가지 못해. 재산 많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꼭 저놈 주기 싫어. 맨날 돈만 쓰고 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렇게 조금 받아갈 수 있어. 그 사람은. 미운다. 맞아요. 재산 없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재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상속은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한 사람 미국에 있어요. 한 사람이 캐나다에 있어요. 도장 받기 힘들겠죠? 그럼 6개월은 좀 너무 짧다. 6개월 너무 길지 않느냐? 금방 갑니다. 6개월요, 금방 가요. 자기도 일을 하고 사다 보면 금방 가면 그만 벌써 6개월 지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9개월 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상속인자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그를 비거주자란단 말이야. 비거주자가 있다면 도장 받기 힘드니까 기간을 9개월 준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설명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취득 시점의 기간이에요. 무슨 시점? 취득 시점 기간은 며칠? 60일이 있고 무상은 3개월, 6개월 있어. 이거 암기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기간에 대한 예외를 준 것이 아니라 토지 그런 허가는 기간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 뭘 예외를 준 거예요? 취득일에 대한 예외를 준 거죠. 정상적인 거래는 취득일부터 맞지만 요거는 암기를 하지만 조금 생각해서 허가 안 받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실질적 거래는 요 날이 취득일이 맞는데 취득일은 이 날이에요. 세금 계산은 요 날을 해야 돼요. 근데 신고는 요 날에 갈 수 없잖아요. 허가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신고의 예외로 허가일부터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취득세는 한 번만 내고 끝나는 세금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60일인데 정년은 몇 개월? 3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몇 개월? 6개월인데 9개월이 있다 설명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 대금을 완납했죠. 그러면 요때는 허가 안 받았잖아요. 신고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일이나 해제일이나 축소일부터 60일. 요 뒤에는 필요 없어. 허가일부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처럼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 자, 여기는 등기 개념이 없죠. 등기를 안 해도 60일, 3개월, 6개월 있다 있죠. 근데 내가 이 등기 이 법정 신고 기간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등기 등록을 하려면 국가의 힘을 빌려가 내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국가에 먼저 스스로가 내지 않고는 등기 등록 안 받아준다고요. 그때는 기간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네? 요 60일 안에
취득한 날부터 나는 이틀 후에 등기 이전 받겠어. 그럼 아직 58일 남았잖아요. 그때는 기간 붙이면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납부하라? 등기할 때는 이미 세금이 납부돼야 된다고요. 그때는 기간 안 붙인다고요. 왜 그래서 이 절차를 적어줬잖아요. 이 절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다? 등기 또는 하기 전까지 세금 내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때는 기간 붙이면 안 돼? 그럼 요거를 방금 하기 전 접수한 날은 아직 등기 안 됐죠? 이 말이 등기하기 전이라고요. 그러면 하기 전을 다른 말로 뭐 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의자 신고 납부는, 대의자 신고 납부는 나중에 민법에서 배워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위 등기. 예, 예. 자, 추가 신고 납부 있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라는 것은 이미 취득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고요? 이미 취득이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1조에 보면 밑에 원 2번 있죠.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다.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52쪽에 원 3번은 취득할 때는 비과세, 취득할 때는 면제 등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추가 신고 납부라 말했죠.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되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비과세 등이 세금 안 냈는데 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경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묻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요까지 여러분에 가르치고 내용을 알려면 엄청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 엄청 가요. 자연스럽게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잘 안 논다고요. 요게 일반 과세가 중과세는 근데 기간을 알고 있어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에 중과되면은 처음부터 중과 대상으로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비과세를 해줬는데 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우리 종교용으로 사용합니다 하고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면제를 줍니다. 세금 안 내요. 그러면 만약에 7년 한 번 내고 끝나면 신고할 때면 우리 종교용으로 씁니다 라고 신고했어. 돌아서 가지고 집에 왔어. 와가지고 한 달 후에 팔아버렸어. 그럼 종교단체는 계속 뭡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겠지. 무슨 말이세요? 비과세나 면제나 감면을 줬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처분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3년 줍니다. 3년. 알겠어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우리는 종교용으로 씁니다라고 신고하면 비과세다고요. 면제라고 면제. 근데 그 1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용도로 쓰지 않거나 팔아버리면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고요. 기본 몇 년? 3년. 사후 관리가 있다고요. 그럼 그 3년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뭐 한다? 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안 온다고요. 요거는 제시되는 용어라고 해요. 그럼 요거를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면 세금은 뭐다? 역시 처음도 60일이지만 변경도 며칠 안에 내야 된다? 60일. 추가 납부 세금도 60일 준다고요. 처음도 60일이고 추가 납부도 60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이미 이만큼 세금을 납부가 됐겠죠. 근데 이 물건이 동일 물건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 네? 그럼 이 세금을 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여기서 세금 납부한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세금할 때 요거 금액을 공제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미 납부한 세금. 자, 무슨 세금?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 속에 본인의 잘못으로 부과된 세금이 있다. 뭐가? 가산세. 그 가산세는 너 잘못이잖아. 그거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대외.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방법 힌트. 가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가로에 노는 문장은 다 포함이란 말이 지금 없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가로 속에 말하는 제외. 알겠어요? 다 가로 속의 문장은 다 제외야, 제외. 알겠어요? 응. 자, 그리고 이것도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자,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쉬었다가 가산세 설명드리고, 그 다음 비과세 설명드리고, 재산세 넘어갈 겁니다. 예. 취득세 중요합니다. 다시.